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요, 한전기술입니다. 정부에서 1월 중에 신규 원전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이어서 이 하림의 M&A 인수 일정이 늦춰진 가운데 HMM을 2위로 매수했습니다. 전일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3회 이름을 차례하고 있고요. 이 금융주 신한지주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위는 제주반도체 매수하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의 HPSP, 2위의 삼성전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반도체, 그리고 특히 장비 업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HBM 관련된 호재 이슈가 들어오면서 3위의 이름 자리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 에코프로머티는 4위의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의 순매수 종목 1위 업체는 바로 LG화학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악화 전망 속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신사업 전망 속에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로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두 가지 종목을 함께 매수했고, 현대차 역대급 실적 속에서도 주가와는 엇갈린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3위로 선택했습니다. 5위로 전일 게임주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주의 대장주 크래프톤은 5위의 이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기관의 선택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기관도 반도체 종목에 함께 집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주상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인 동진 세미캠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일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장비 업체 HD 현대건설기계까지 특징적으로 포함되고 있네요. 그럼 개인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전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엔캠, 삼성 SDI 등 2차 전지 집중하고 반도체 대장주까지 한마디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종목과 섹터들이 함께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양시장의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소폭, 현재 1,5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코스닥에서 지금 저가 매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사는 업종을 보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 IT 쪽 가장 많이 사고요. 반도체 쪽 역시나 올라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특징 중 하나씩 꼽아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태보고수 어떤 종목 보고 있나요? 제가 처음인가요?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저는 먼저 맞는 놈이 좋다. 좋다? 좋은 건가요? 예. 네,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를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다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투자 심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2차 전지 투자 심리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일단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락이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요 20월 이평선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월 이평선이 지금 47만 8천 원 정도, 49만 원 정도의 48만 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0만 원 라운드 피겨, 그리고 48만 원이라고 하는 20월선 여기가 과연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관련돼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200를 버텨내느냐, 이게 지금 결국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200 전후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97.76불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결국 오늘 밤에 테슬라가 돌리는 힘이 나오면은 그 기대감에 결국 에코프로가 뭐 50만 원이 됐든 아니면 20월 이평선이 됐든 지지가 나올 거고요.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차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개인들의 투심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게 또 10% 20%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라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이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이평선이 깨지면서 더 큰 아주 어찌 보면은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심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짚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박수호 고수의 오늘자 수급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진엔텍. 우진한테 상장한 어제 지- 상장한 기업이죠. 상장했는데 또 지금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네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려다만 종목 네네네네. 안 하길 잘했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수익을 누리고 계시니까. 안 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한테. 예, 네. 예, 예. 그 우진엔텍은 사실 그 원전의 가장 수혜주이죠. 원전을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매출액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200억, 290억, 30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작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일단 20% 가까이 된다. 야, 정비업체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20%가 되지? 그런데 여기밖에 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이제 지금 세율 1, 세율 2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또 새로운 원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진엔텍이 여기 표준형 원전 이제 차세대 원전 이런 것 쪽에서는 신한울 1, 세울 2 발전소 수주 이거 외에 한울 3 발전소 여기까지 지금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작지, 영업이익률 좋지. 여기 더해서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지할 거지 이런 생각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고 주가 지금 현재 좀 낮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다 몰리면서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높아버린 주가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쨌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을 정말 잘 내고 이익률을 높이 있어서 시장에서 수익성을 증명하는 회사만이 이제 좀 증시에서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나 또 외형 성장이나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회사 계속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대중 고수님 오늘 어떤 종목 수급 특징 보이나요? 전 상징적으로 CJ 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리고요. CJ 제일제당. 소비 살아나는 소비 회복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투자의 목적보다는 해당의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어제 시그널로. 어제 한은에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죠. 네. 세 가지 주요한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낙관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경기 상황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낙관으로 바뀌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세 번째는 2년 만에 물가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최고치. 최저치. 최저치요? 네, 이 세 가지 부분이 주요한 특징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이었고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석유화학 업종이 굉장히 강하죠. 석유화학 업종이 일회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기와 연동된 흐름으로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설 연휴도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비가 1월에 또 2월에 살아나고 있다는 게 한해에서 발표한 내용에서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CJ 제일제당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팸이 CJ 제일제당에서 나오죠?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또 설 연휴 되면 또 선물 세트를 또 엄청나게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살 그런 시기도 또 오니까. 네, 그리고 또 화학sektor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약간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팸의 밥. 맛있죠. 지금 점심시간 다가오고 있어서 배가 고픕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렬 고수님. 네, 섹터 정도 측면인데요. 오늘 네. 많이 말씀하신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하고 네. 이것을 아까 그 테이블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약간 트레이딩형일 수도 있고 약간 무거워서 종목마다 약간 차별이 있죠. 덜어온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그 지준율이 됐던 정부의 부양책이 됐던 3월 달까지 양회에 있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뭔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트레이딩할 수 있느냐
그런 종목,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 말하면 그렇지만 대한유화라든지 뭐 유니들은 약간 특이한데 네. 롯데케미칼 이런 계통이 지금 많이 오른 장비주하고 반도체 장비주였을 때 뭐가 더 선호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와치를 하시면서 수급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저는 레이더에서 일단 제해놓고 네.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화장품 계통 정도만 이런 그 노이즈에서 벗어났는데 네. 약간의 엣지를 두려면은 결국은 장비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많이 뭉개진 중국 쪽에서의 그 엣지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보시고 본인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탄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중국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관련 종목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근데 엣지를 원한다면은 약간 리스크 테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잠깐만요. 엣지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이제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조금 더 예. 수익률을 예. 높이려면 화장품 다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화장품도 없으면 또 이상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엣지를 가지려면 왜냐면 장이 아까 환율이 1310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삼성 하이닉스 근데 기아는 그 아까 환원 정책으로 올라갔죠. 5% 안 가잖아요. 사실 실적 기아차요 4분기 실적 나온 거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이게 컨센서스보다 이게 뭐야 하네요. 환원 정책이라는 게 확신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장이 아까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도 3월달에 넘어가서 5월인가 6월인가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이 장이 오르는 것만큼 오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언더퍼폼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장의 그 아웃퍼폼의 그 위의 꼭다리는 제한이 되거든요. 네. 코스닥이 850, 70 저기 뭐지 코스피가 뭐 2,650 이렇게 쉽게 갈 것 같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가지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눈치를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가면 거기서 다 빠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가만히 안 하시는 거라고 ETF 하든지 그냥 중국에 한 베팅을 하든지 중국이 한국보다 쌉니다. 만약 그걸 믿으면은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믹스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어느 한쪽 대박 쳐가지고 하는 건 제주반도체 그렇게 뭐 템버거 운 좋은 사람이나 갖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관련돼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라면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작년에 수출 잘 되고 있다라고 했던 그런 중소형 섹터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2차 전지에 집중되면서 그런 종목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지금 여전히 공시를 살펴보시면 추가 계약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지켜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찾는 것,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올해 가장 큰 엣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상향 기준에서 보실 때 뭐 제주반도체처럼 대장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올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입니다. 종목은 오늘 화장품주, 반도체주 두 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대중 고수의 CJ제일제당, 박수호 고수의 우주렌텍, 태보 고수의 에코프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